안녕하세요. 인투엔TV입니다. 저희 인투엔TV는 행복한 아이, 행복한 부모가 만들어가는 행복한 가정을 꿈꾸는 채널인데요. 제가 하는 일은 인지학습 치료를 하고 있는데요. 또한 또 심리 검사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아이들의 심리적인 또 지능적인 부분, 정서적인 부분을 잘 파악하고 그와 관련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또 인지학습 치료는 아이들의 지능 개발이나 학습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도와주는 그런 일을 말하는데요. 제가 이 두 가지 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인투엔TV를 통해서 아이들 키우는 여러 가지 이슈와 관련해서 제가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주제들로 영상을 차례차례 이제 올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산만한 아이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그래요.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키울 때 우리 아이가 왜 이렇게 산만하지? 혹시 우리 아이가 무슨 문제가 있나? 이런 생각들을 해보시는 경우들이 가끔 있을 것 같아요. 정말 차분하고 의젓하고 혼자 알아서 뭐든지 잘하는 이런 아이들도 있지만 또 뭔가 집중하는데 어려움을 겪거나 자꾸 부주의하게 자기가 한 걸 잊어버리거나 자기가 어디다 뒀는지 자기 물건을 못 찾거나 뭔가 불안해 보이는 아이들, 또 산만해 보이는 아이들, 이런 아이들도 있기 마련인데요. 자, 오늘은 산만한 아이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 일단은 산만한 아이가 왜 산만한 아이가 되었는지 그 원인에 대해서 오늘은 이번 시간에는 그 이야기를 조금 더 중점적으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산만하다고 해서 모든 아이가 동일한 이유로 산만해지는 것은 아니거든요. 자, 일단 산만한 아이는 어떤 모습을 보여줄까요? 이리저리 돌아다니고 한 곳에 잘 있지 못하고 진득하게 앉아서 책을 보기 어렵고 5분 이상 뭐 하나 하지 못하고 자기가 둔 물건 잊어버리고 자꾸 충동적이고 자꾸 끼어들고 다른 사람 말하는데 끼어들고 자기가 자신의 행동을 절제하지 못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행동을 보일 텐데요. 이런 산만한 아이들, 왜 산만한 아이가 될까요? 심리 검사를 하면서 우리 아이가 ADHD가 아닌지 걱정이 된다고 검사를 받으시는 분들이 사실은 되게 종종 오세요. 요즘 어머님들이나 부모님들이 이런 정보들이 되게 많으시니까 나름의 판단을 하고 오시는 거예요. 우리 아이가 ADHD일 수도 있겠다. 이런 가능성을 염두에 두시고 검사를 받아보고 싶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요. ADHD, 주의집중력 이런 장애, 결핍 장애들이 있는 경우에도 물론 산만한 모습을 띌 수 있지만 ADHD가 아닌데도 굉장히 유사한 특징을 보이는 산만한 아이들이 있어요. 검사를 해보면. 장애는 아닙니다. ADHD가 아닙니다. 하지만 산만하네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드리는 경우들이 종종 있는데요. 오늘 다룰 이야기들은, 오늘 전해드릴 이야기는 ADHD 때문에, 즉 기질적으로 어떤 중추신경계나 어떤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내적인 문제 때문에, 중추신경계의 문제 때문에 산만한 아이들이 아니고요. ADHD는 질병이에요. 이런 질병의 문제가 아닌 정서의 문제 때문에 혹은 다른 기타의 문제 때문에 산만해지는 아이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ADHD가 아닌데도 왜 산만해질까요? 도대체 어떤 원인 때문에 산만해질까요? 오늘은 그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제가 몇 가지로 나눠보았는데요. 첫째, 정서가 불안한 아이들이 산만해지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렇게 혼자 못 있는 아이들, 별것도 아닌데 무섭다 그런 아이들, 밤에 잘 때 불도 못 끄게 하는 아이들이 있거든요. 또는 되게 잘 울거나 징징대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리고 되게 새로운 것을 도전하는데 되게 겁이 많아서 되게 움츠러드는 이런 아이들도 있거든요. 또 이런 아이들 뭐가 있을까요? 되게 충동적이고
부주의하고 자기가 좀 전에 했던 거 잊어버리고 이런 아이들, 이렇게 정서가 불안한 아이들이 산만해지기가 쉬워요. 불안하니 정서가 뭐든지 바탕이거든요. 모든 인지기능이나 어떤 행동적인 측면에서 정서가 기본이 돼야지 그런 것들이 안정되게 나오는데, 기본적인 정서가 불안하면 산만한 행동이 나타나기 마련입니다. 근데 이 정서가 불안한 것은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기질적으로 불안한 아이들이 있고요. 또 어떤 환경적인 사건 때문에 불안해지는 아이들이 있어요. 이 두 가지 중에 뭐가 더 큰지, 둘 다일 수도 있고 두 가지 중에 한 가지일 수도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잘 살펴봐야지 그 원인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가 있는데요. 일단 기질적으로 불안한 아이들이 있습니다. 다른 아이들하고는 다르게 뭔가 굉장히 예민하고요. 어떤 변화나 외부 자극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한 아이들이 있어요. 이런 기질적으로 좀 예민하고 불안을 쉽게 느끼는 아이들, 이런 아이들인 경우에는 그 정서 불안이 어릴 때부터, 어린 시기부터 뭔가 불안한 모습이나 쉽게 당황하는 모습이나 이런 것들이 아기 때부터 쭉 나타났을 확률이 커요. 두 번째, 정서가 불안해지는 아이는 기질이 아니고 어떤 환경적인 요인에서 찾을 수 있는데요. 예를 들면 가족 분위기가 굉장히 산만한 경우가 있거든요. 가족 자체가 산만하고 부모님 자체가 조금 산만하신 분들이 간혹 계세요. 부모님이 산만하다 보면 아이들도 자연히 그런 것들을 보고 배워요. 그래서 그 가족 분위기 때문에 산만해지는 경우도 있고, 또는 어떤 엄한 체벌이나 욱하는 부모님들이 계신 경우에는 되게 엄하게 혼나거나 이런 것 때문에 불안해지거나 주눅이 들거나 이런 이유 때문에 정서 불안이 생기는 경우들도 간혹 있습니다. 부모님 때문이 아니고 형한테 주눅이 들어가지고 형한테 눌려서 동생이 되게 정서가 불안해지는 경우도 저는 봤어요. 그러니까 가족 구성원들 그 관계에서, 부모님이나 어떤 형제 자매 그 사이에서 관계에서 뭔가 내가 불안감을 느낄 만한 어떤 분위기나 어떤 사건이나 어떤 체벌의 방식이나 이런 정서 교류의 방식이 좀 문제가 있을 경우에 정서 불안이 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또 간혹 어떤 가족의 어떤 큰 사건, 예를 들면 누가 갑자기 부모님 아프시다든지, 아니면 교통사고가 났다든지, 아니면 어디 가다가 어떤 큰 사건을 목격했다든지, 이런 사건을 겪었을 때 아이가 굉장히 불안해지는, 정서 불안이 생기는 아이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불안의 원인이 기질적인 것인지 환경적인 것인지 구분을 잘 해서 그에 따른 치료 방법이 달라지기 때문에 원인을 잘 파악하는 게 중요합니다. 치료 방법이나 어떤 접근 방법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제가 따로 이야기를 전해드리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자, 산만한 아이가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정서 불안이다. 또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산만해지는 아이를 만드는 이유는 또 한 가지는 지능의 문제예요. 이게 두 번째 이유죠. 첫 번째 이유는 정서 불안이고, 두 번째 이유는 지능이에요. 자, 심리 검사를 보통 종합 심리 검사라고 해서 아이의 그 심리적인 것을 다 이제 잘 파악하기 위해서는 지능 검사와 정서와 관련된 검사를 같이 하거든요. 그 이유는 지능도 정서를 불안하게 하고 산만하게 하는데 한 요인이 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실제로 지능 검사의 소검사 중 하나가 이런 사회적인 판단력이나 또 어휘력이나 또 상황 이해력이나 이런 것들을 재는 소검사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상황 이해력이나 판단력이나 이런 전후 관계 파악이나 이런 어떤 맥락에서 뭔가를 상황을 딱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이런 능력이 충분한 아이들은 산만한 행동을 훨씬 덜 보이겠죠. 그런데 이게 이렇게 시쳇말로 하면 이게 뭐가 뭔지 구분을 못하고 이게 뭘 해야 되는 상황인지 내가 판단이 안 되는 아이들은요,
굉장히 쉽게 더 산만해질 수가 있어요. 내 맘대로 해도 되거든요. 판단이 안 되니까.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럼 다른 사람 눈에 비친 그 아이는 굉장히 뭔가 부자연스럽고 부적절하고 산만한 아이로 비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지능은 지능 검사에서 이렇게 보면은 다른 지능이 다 좋고 뭐 논리적인 거, 사고적인 거 다 좋아도요. 이런 상황 판단력, 이해력 이런 것들이 부족한 아이들은 굉장히 사회적인 사회성이나 적응 능력이 좀 떨어져요. 이것도 지능도 산만한 아이를 만드는데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산만한 아이가 왜 되는지 그 원인에 대해서 두 가지로 살펴보았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그러면 어떻게 이런 아이들에 대해서 도와줄 수 있을지, 부모님들이 어떻게 교육을 하고 양육을 하실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좋은 내용으로 다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